여러분, 도심 상권이라고 이야기하면 종로 상권, 광화문 상권, 뭐 신촌 상권, 뭐 홍대 상권, 뭐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상권들에 가보면요, 야, 처참합니다. 명동 상권도 있네요. 명동 상권. 그야말로 명동 같은 경우는 한 가게 건너 한 가게가 임대문이 붙어 있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종로도 가보면요, 북적북적 거리는 것은 이제 옛날 얘기책이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예. 거기도 여기저기 임대 팻말이 다 붙어 있고요. 신촌이요? 신촌은 그 이대 정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뒷길로 쭉 연대까 연대 정문까지 이어지는 거기가 그래도 가장 번화가거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요. 근데 거기도 가보면 뭐 초토화란 표현은 조금 그렇긴 한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집 건너 한 집에 어떤 폐업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대형 가게들도 문을 다 닫았어요. 심지어 10층짜리 건물 이러면요, 4층에서 6층까지는 임대한다는 팻말이 여기저기에 다 붙어 있을 정도예요. 옛날에 신촌에 가면요, 4층 5층에 올라가서 밥을 먹기 예산일이었거든요. 근데 4층 5층도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대도 마찬가지죠. 이대도 청년 가게들 지금 거의 다 망했잖아요. 절반이 망했죠. 절반이 망했을 정도로 난리거든요. 부동산 가게 가본다고요? 가면 부동산 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절망적인 탄식을 쏟아낸다, 이 말이 맞을 거예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고 이제는 헤어날 길조차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가는 건지 건물주들은 까딱도 안 한다, 신경도 안 쓴다. 건물주들은 뭐 어차피 어려워진 거 그냥 빈 가게로 두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건물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싸게 줬을 때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게다가 폐업한 소상공인이 다시 재창업하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6명이다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죽을 사자입니다. 죽을 사자. 4단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요, 자영업자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줄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자영업자 추이잖아요. 7월 달에가 12만 7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영업자가 이렇게 그거밖에 안 줄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2만 7천 명밖에 안 줄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업하러 들어오는 사람과 폐업해서 나가는 사람, 이 차이가 12만 7천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예를 들어서 10만이 창업을 했다. 그러면 10만을 플러스 실제로 폐업하는 사람들은 22만 7천이라는 뜻입니다. 22만 7천.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은 나간다는데 그 차이가 12만 7천 명까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4단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지금까지 빛으로 버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9월에 보세요. 이게 자영업자 대출이에요. 263조예요. 263조 5,810억 원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밑에 자막에 있는 것처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5대 시중은행에만 263조 5,810억 원입니다. 그러면 제2금융권은요? 그리고 대부업은요? 사채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자영업자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2020년 1월 보다가 보면 1월에는
얼마 240조에서 263조는 23조나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버티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도 실제 주요 상권의 공실률을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 4분기의 공실률하고 2020년 2분기의 공실률을 보면 엄청나게 올라갔죠. 폭등했죠. 폭등했습니다. 노년만 하더라도 10에서 12.5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나마 동대문은 7.2에서 10.8까지 늘어났습니다. 10.8까지. 압구정동은 7.2에서 얼마나 올랐어요? 16.1%까지 올라갔어요. 공실률이 이게 대형상가 공실률입니다. 명동도 마찬가지, 광화문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영업자가 4단계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4단계라는 게. 그만큼 지금 현장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수출, 실물 경제라는 게 수출. 그리고 저는 자영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바로미터로 보고 있잖아요. 실물에서는 수출은 조금 이렇게 회복세로 가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오히려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 4단계니까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면서 조금 좋아졌다 하는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만은 골목 상권으로 가면 갈수록 이 곡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잘 가는 삼겹살집을 갔어요. 어제 손님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삼겹살집은 저녁이 잘 돼야 되거든요. 고기 파는 집은 저녁 시간이 핵심이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아니 좀 좋아졌지 않느냐고 이랬더니 아직은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시간이 걸리느냐. 옛날에 9시까지 그만하고 그죠? 9시까지 그만하고 배달만 했었으니까 그게 남아있다 이거예요. 소비자들 어떤 머릿속에는. 그래서 그게 뭉개질 때까지 이제는 뭐 쉽게 가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될 때까지 지나야지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올랐긴 올랐지만 뭐 많이 올른 것은 많이 오른 것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골목식당 특히 골목식당 쪽 이쪽은 쉽지 않다. 그래서 내수가 살아나는 자영업자의 어떤 경기가 살아나는 게 실물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다. 수출이라는 실물 경제는 조금씩 좋아지는 모양새가 보이지만 이 소비라는 모양새는 아직까지 쉽지는 않다는 게 전체적인 판단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